김 변호사님, 여권뿐만 아니라 지금 네. 공천 정국이 본격화 되면서 민주당도 난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대협 출신 86 운동권하고 이른바 97 한총련 출신들이 정면 충돌하면서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총련 세력들은 전대협에 그 386 세력들 그동안 너무 많이 해먹었지 않느냐. 이제 좀 물러나라. 그러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 타겟이 이인영, 임종석, 또 노영민도 뭐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만 송갑석. 특히 이인영, 임종석, 송갑석은 다 전대협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전부터 이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가 한총련과 손을 잡았다. 그래서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할지 특보들 보면요, 한총련 출신이 대부분이죠.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최근에 언론 인터뷰 기자들하고 그때 뭐 차를 마셨나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586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 운동권이 뭐가 잘못했나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전대협 출신들이 그렇게 친 이재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총련 쪽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대표 되기 전에 또 민주당 내에서 그 밑바탕에는 본인의 어떠한 지지랄지 그런 세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총련 세력으로 전대협을 교체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돌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특보랄지 측근들 보면 또 경기도지사 할 때랑 보면 뭐 강의원이랄지 이제 그런 사람들 정의찬 이런 사람들이 다 한총련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 한총련은 이전에 권력을 못 잡아서 기득권을 못 누렸으니까 전대협은 누렸으니까 전대협은 기득권 누렸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한총련 너희들은 그 전에 기득권 못 누렸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권력을 항유하라. 그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대협과 관련된 사람들을 물갈이하면서 자기 측의 한총련을 심어서 뭔가 민주당을 더 지금도 장악하고 있지만 뭐 일당 사당화 했지만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이재명당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야. 더 이상은 뭐 다른 말 나오지 않게. 근데 그게 세상사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뭐 강의원 특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공천 주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정의찬이도 마찬가지. 정의찬도 마찬가지. 근데 왜 이렇게 정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권은 이재명이가 사범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재판을 3개, 4개씩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과 얘기는 못 오죠. 있는 사람끼리 이재명이. 어울리나요? 같이 어울리나?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저쪽 심정은 뭐 다 서로 이해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인영 이 사람은 전대협 1기 의장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4기, 송갑석 의원은 5기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 이른바 찐명들이라는 사람들이 칼을 들이댄 것 아닙니까? 물러나세요 하고. 전대협 뭐 저렇게 치겠다는 건데 뭐 또 전대협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송영길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뭐야 현직은 아니지만 지역구까지 물려준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아마 구치소에서 이건 뭐지 하고 있지 않을까. 구치소에서 지금 창당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해체당. 검찰이 지금 정치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사실은 이 5.18 운동권들이 좀 물러나기는 물러나야 합니다. 너무 오래 한 건 사실이고 뭐 우리 국민위에 오랫동안 군림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총련 세력 이 사람들은 더 극자 아닙니까? 전대협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극자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친북 세력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친위부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당을 장악하겠다. 그 사람들 지금 이번에 이 성명을 낸 윤용조 대표실 부국장이죠. 전 부국장인데 이 사람도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뭐 해운대구에 나오겠다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 교체가 지금 필요하다. 얼굴만 바꿀 게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에 막 걸맞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이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전과 있어야지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적격 심사의 기준은 전과 있냐 없냐. 전과 있으면 적격 되고 전과 없으면 부적격 되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86 운동권과 97 운동권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공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민주당에 더 민주혁신회의도 있고 또 민주당 혁신행동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외곽 친위 부대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윤용조 대표실 부국장 이 사람이 이재명 저 단식을 때도 늘 옆에서 수발든 사람이고 이번에 가덕도 피사를 뜯고 목에다 뭐 이 수건 대고 하는 정도로 아주 측근입니다. 부국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복심이나 다름없는 사람인 이 사람 성명 나오자마자 또 친문을 겨냥해갖고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이나 장관급 했던 사람들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고관대작 했던 사람들은 나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또 저격하고 나섰어요. 그 권불 10년 화무 11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둔 지 얼마 됐어요. 그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호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자기들의 어떤 정치 이해관계, 권력관계에 의해서 또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너무 친위 세력들 또 간신들이 주위에서 설쳐되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모르는 거예요. 배가 좀씩 가라앉고 있는데 왜? 자기들은 갑판 위에만 있으니까 배가 뭐 밖에 보지도 않아요. 배 밖을 봐야지 침몰하는지 아는데 배 안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뭐 선장하겠다, 뭐 갑판장 하겠다, 기관장 하겠다. 기관장 하겠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배가 침몰하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다 죽는데. 예, 지금 침몰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했고 원칙과 상식도 탈당했고 그리고 뭐 청년당원이다 뭐다 해갖고 지금 잇따라 탈당 사태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한총령 세력이라든가 자기들은 친명이 아니라 이제 찐명 세력들이 공천을 다 받아버리면은 거기 국회의원들 다 탈당해가지고 이쪽으로 올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당은 완전히 깨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었던 고민정, 윤영찬, 김한규 이런 사람들도 뽑아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국회의원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죠. 도장 받은 사람? 예. 마패 받은 사람들, 뭐 특보다 뭐다 이렇게 마패 아닙니까? 그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진짜 찐명이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빅텐트 얘기도 있습니까? 빅텐트는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공천 경쟁이 워낙 지금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하고 21일 날 오찬 회동을 했어요.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상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어준 후견인 아닙니까? 이재명이 뭐 운동권에 연출도 없는데 이화영이를 중간다리 넣어갖고 이해찬이가 뒤에서 백업 해주면서 뭐 경기도 도지사도 됐고 대권 후보도 되고 당대표까지 지금 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서 뭔가 좀 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 뭐 실패를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대표의 특징은 입만 뻗거하면 이재명 대표 용비어 천거예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이해찬 대표가요 아주 누가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초기에 막 이재명 대표 손들어줬잖아요. 그게 지금 구치소가 있는 이화영이가 한 역할이 아니냐. 그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서로 뭔가 딜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해찬 전 대표는 그냥 노쇠한 정치인이죠. 그래도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 아닙니까? 상황. 물러났지만 이해찬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사무총장 조정식이 인재영입위원장 김성환이
다 이해찬 사람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집토끼 지지 세력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건 도움이 없죠.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당내에서는 도움이 만나는 되지. 당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렇게 둘이 같이 나오는 모습이 저게 보기에 좋습니까? 중도층에서 볼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해찬 전 대표는 너무나 약간 극좌적이에요. 보수 괴멸론하고 뭐 예. 50년, 100년 집권한다고 그랬는데 예. 결국 문재인 대통령 한번 집권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뭐 정치에 있어서 노련하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뭐 저는 이해찬 전 대표 의존해서 하는 정치가 전형적으로 구태, 올드, 결국 중도층의 어떤 소구력은 제가 볼 때는 간표인이지. 이해찬이야 일반 국민들한테는 나타날수록 간표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 공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공천 나눠먹기도 또 논의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선거제 지금 병리병이냐 준연동이냐 이 부분도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 중에 하나는 이해찬이가 어제 나오면서 엄정한 공천과 통합 노력을 강조한 거 보면은 당신 너무 친문까지 쳐내려고 하지 마. 비명 정도 쫓아냈으면 맞지.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지금 친문까지 이렇게 쫓아내갖고 싸움이 붙으면은 이해찬의 정치적 감각으로 보면은 이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공천에서 왜 이렇게 친문을 적대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거 자체가 사실은 플러스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걸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이제 줄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친문들이. 왜냐면 친문들은 이재명 대표를 진명처럼 호유하지 않거든요. 예. 약간 중립적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이제 본인을 좀 더 호위무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야지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해보고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떻게 해봐야 하니까 저걸 이제 제거해야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밑에 휴하에 있는 부하, 예. 졸개들이 얼마나 국회에 많이 진출하느냐.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래야지 자기 재판을 이제 끌어갈 수 있고, 뒤에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은 망하고 안 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배지 달고, 내 휴하에 있는 애들이 배지 달게 해서, 결국 나를 보유하도록 방어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 생각 외에는 뭐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건 뭐 관측입니다만은 이해찬 대표가 좀 장기적인 그런 전망을 좀 나름대로는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027년까지를 바라볼 때 이재명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워낙 사법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해찬의 물밑 움직임이 김부겸을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이재명 측에서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이 괜찮은 카드 아니냐. 만났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재명이 급히 이렇게 만나가지고 공천도 좀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혹시 저한테 하실 말 없으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또 설도 있어요. 아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제 이해찬 스타일이 비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거 아니다 아니니까, 하면은 잘라버리죠.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갔겠죠. 예.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언론에 뭐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뭐 입을 봉합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적어도 이 사람은 공천을 줘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아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매수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가서 공천 받아서 당선될 수 있게 해줘라. 그 정도 선으로 일종의 쪽지졌나?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 특히 이해찬 대표는 그런 것에 능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민주당도 이 공천 경쟁에 들어가면서 당내 사정이 아주 복잡해질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외통수에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